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께서 내셔야 되는 상속세도 내시고 또 자녀들이 내야 되는 자녀 몫에 대한 상속세도 어머니가 다 내시는 거죠.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속세는 어머니가 다 내세요라는 전략을 갖고 간단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목만 보면 어머니한테 세금을 다 내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도 어머니 표정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너무 불효 같고 조금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따온 거니까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상담 사례를 조금 재구성한 사례인데요.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35억 정도 되는 재산을 남겼는데 어머니랑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있을 때 어떻게 나눠 가져야 상속세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사례이거든요. 처음에 상속인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상속세를 좀 최소화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덧붙이신 말이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아서 다툴 일이 없으니까 정말 다행히도 가족 전체의 세금을 좀 낮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줄이려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배우자 공제를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몫이겠지요. 어머니 몫을 충분히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족 전체의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자 공제는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랑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는 건 아니고 법정 상속 지분까지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로 받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 상속 어머니께서 혹시 돌아가시면 그때 또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조삼모사가 아니냐, 이번에 세금을 좀 덜 내는 대신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많이 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의미로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가족 전체의 상속세는 어머니가 전부 다 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께서 내셔야 되는 상속세도 내시고 또 자녀들이 내야 되는 자녀 몫에 대한 상속세도 어머니가 다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전략을 소개해드렸을 때 상속세는 어머니가 다 내세요, 이런 좀 자극적인 워딩을 사용했는데 이런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반문을 하셨어요. 상속이 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좋은 질문 진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녀가 내야 되는 세금까지 대신 내게 되면 이거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내야 될 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이거는 증여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도 나오는 게 맞는데 상속세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대신 내준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연대납세 의무가 뭐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내야 될 상속세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걸 누군가 안 내면 누군가 이제 연대 책임으로 이걸 대신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상속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어차피 연대 책임 내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물을 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내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사람의 상속세를 내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한 푼도 상속을 안 받으신데 세금을 다 내준다. 그건 이제 증여가 맞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다 내주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상속 재산을 나눌 때는 배우자 공제를 좀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게 어머니가 좀 많이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대신에 세금을 낼 때는 어머니가 자녀분들 거를 다 내주면 결론적으로 자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가면서도 가족 전체의 세금은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머니께서 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15억 받았는데 상속세를 5억을 내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받은 재산보다 상속세 금액이 적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받은 금액이 5억이고 상속세가 15억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는 어머니가 다 내세요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